오늘은 수술한 지 오늘은 2018년 1월 29일경 왼쪽 턱에 악관절 인공치환 수술 이후에 연수로 4년째 되는 날에 4년째 접어들어서 그동안의 증상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첫째로 음식을 씹을 때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원인 모를 맥박되는 통증이 있었는데, 요거는 수술 후에 음식을 씹을 때 혹은 말을 할 때 턱관절을 조금이라도 쓰게 되는데, 조금만 쓰게 돼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맥박 통증이 수술 후에 1년 정도까지는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간간이 수술한 부위가 붓고 염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항생제를 복용을 했었고, 염증 증상이 생기는 경우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턱관절을 쓰고 나서 맥박이 뛰는 통증은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많이 못 느낄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복적인 염증과 디스크 제거 후의 현재 상태는, 제가 인공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엄청 재발하는 염증 때문에 항생제를 먹었다가 중단했다가를 엄청 반복을 했었었고, 작년에 턱에 인공관절 수술한 다음에 항생제를 먹어도 계속 지속되는 염증 때문에 결국에는 수술하고 나서 3번을 더 귀를 여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하고 나서 3번 더 귀를 열어서 귀를 열었다가 디스크를 넣었다가 디스크를 뺐다가 넣었다가 다시 제거해서 현재 인공 턱관절에는 관절의 연골 역할이 되는 인공 디스크가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술 후에 규합이 맞았다 안 맞았다를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인공 디스크 제거 후에 교합이 맞았다 안 맞았다를 반복하고 있고, 현재는 앞니로 어떤 걸 베어 물을 순 없어요. 앞니가 이렇게 서로 띄어져 있어서 맞물리지가 않아서 앞니로 어떤 걸 베어 물기가 힘든 상태고, 어금니는 계속 쓰다 보니까 이 안에서 환경에 맞게 어느 정도 맞아지는 것 같아요. 약 7-80% 정도 맞다고 보고 있고, 음식을 씹거나 할 때 이가 안 맞으면은 엇갈리거나 부딪히는 증상이 있는데, 이거 안 맞아서 갈리거나 어긋나는 증상은 특별하게 많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얼굴 안면 신경 이상이 있었어요. 이거는 수술 후에 4달 차에 올렸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수술한 다음에 초창기에 얼굴 신경 이상이 있었는데, 이게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수술 4달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6개월 때까지가 정점이었던 것 같고, 그때 한쪽 눈썹, 그러니까 이마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있었어요. 눈썹이 안 올라갔었는데 그 증상이 개선이 되고, 수술한 다음에 근전도 검사하고 물리치료를 하긴 했는데 몇 번밖에는 하지 못했었거든요. 서울까지 올라가서 했어야 됐었고,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힘들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몇 번밖에 하지 못했지만 신경이 서서히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큰 수술하게 될 때 신경 손상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 부작용 중에 한 가지인데, 그래도 이게 그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서 감각이 회복이 되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수술을 하실 때 너무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환자들에 있어서 신경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수술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실상 저처럼 일부분의 신경 손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몸에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작용 중에서 서서히 돌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왼쪽 악관절 삽입된 부분에 튀어나옴이 있어서 얼굴 비대칭이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수술한 쪽인데 인공관절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까지는 수술 안 한 쪽보다 그 수술한 쪽 왼쪽의 얼굴 옆이 이렇게 심하게 비대칭으로 튀어나왔었는데 수술한 지 조금 오래되고 나서부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머리로 가리고 다니다가 보니까 수술 후에 지금에서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순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심하게 비대칭이었었는데 수술 한쪽에 이쪽 수술 한쪽의 붓기가 다 빠진 건지 아니면은 이 인공으로 심어놓은 관절이 아예 속에서 내 뼈하고 같이 엉겨 붙어서 자리를 잡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했었던 비대칭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그리고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약간 더 비교했을 때 약간 더 살찐 정도? 그 정도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인공관절 넣기 전 형태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지금 비교했을 때 수술하고 1년차 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 느낌상으로는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개선이 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5번째로 수술한 후에 목하고 귀 부분의 흉터가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같은 경우는 최초의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그 수술 포함해서 귀를 4번을 열었어요. 귀 부분은. 그리고 목 부분은 최초에 수술하고 나서 그대로인데 귀 부분의 흉터는 이 절개를 할 때 수술 시에 귀 모양대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귀를 넘기고 보통 얘기하는 정도 거리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 정도예요. 제가 수술했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목 부분의 흉터는 수술 후에 그게 약간 켈로이드 형태로 튀어나와 있는데 수술 흉터가 더 이상 좋아지거나 흐려지거나 하진 않았고 머리를 이렇게 들쳐서 보면은 그 절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상처를 보면은 목 앞부분에 빨간 부분이 그 염증 증상이 생기는 증상이 있을 때 더 튀어나오고 빨갛게 붓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인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자주 가렵거든요. 자주 가렵고 제가 염증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여기가 더 튀어나오고 울긋불긋하고 빨개지는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6번째는 수술한 후에 이 수술을 한 후에 얼마나 빨리 일상의 복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써봤는데 일단 수술을 하게 되기 전날에 미리 입원을 해서 수술하는 날짜까지 수술하고 퇴원하게 되는 기간이 한 5, 6일째 정도 걸렸었던 것 같고 악관절 인공치환술 후에 턱을 교정이 된 상태예요. 저 같은 경우는 치열이 좋지 않아서 수술 전후에 교정 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는데 교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교정기에다가 그 고무줄 같은 거를 계속 묶어놔야 되고 턱을 입으로 계속 턱을 고무줄을 달아서 계속 묶어놔야 되고 귀와 목 부분을 동시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그 신경이 여기 이렇게 절개를 크게 하면은 이 신경이 돌아오기 전까지 얼굴하고 목 부분에 감각이 무뎌져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거나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거나 얼굴 표정을 짓는 게 되게 어눌하고 무뎌지고 감각이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인공관절을 달고 있고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고정된 나사가 빠질 수도 있고 뭐 입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수술 후에 한 2주에서 한 달까지는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으로 된 스플린트 같은 규합 안전장치를 잘 끼워주어야 되고 수술하기 전에 그 안전장치를 내 이빨 모양에 맞게 맞춰주시거든요. 그럼 수술하는 과정에도 그거를 맞춰보고 수술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교합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수술 후에 턱 교합이 안정이 되고 턱이 돌아가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밥 먹는 시간 이외에 계속 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신 경우에는 그 귀와 안정장치를 빼기까지 회사에 출근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수술 후에 말을 많이 안 하는 직종은 상관이 없는데 말을 많이 하는 직업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그 안전장치를 제거해서 완전히 안 껴도 될 정도로 상태가 좋아지면 그 안전장치를 제거할 동안만이라도 그래도 휴식을 여기 부분이 말을 하게 돼도 여기 부분 턱관절에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합 안전장치 없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까지만이라도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시면서 무리하지 않는 게 수술하시고 나서 회복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7번째는 수술했을 때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턱관절 인공치환술은 보험이 적용이 돼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고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고 악관절 치환술은 질병이에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고 질병으로 인정이 되고 아무래도 치과 병원 쪽이 비급여가 많아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저 역시도 치료받을 때 그랬었었고 현실적으로 수술하기에 앞서서 금액적인 부분이 제일 많이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관절의 종류가 있는데 인공관절이 맞춤이 있고 기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성으로 받았고 기성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요. 근데 맞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 맞추는 내 턱관절에 맞게 맞추는 제작하는 게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8번째, 턱관절 인공치환 수술 비용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 일단 저도 수술하기 전에 병원비 걱정에 병원에 미리 입원을 해서 수술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입원을 해서인가? 입원하기 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미리 문의를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원무과에서 안내를 해주시기를 총 수술비가 150 미만일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류마티스가 심해져서 일을 못하는 상태여서 일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퇴원할 때 수술비까지 포함해서 제 기억에 10만 원 미만 정도의 금액을 냈었던 것 같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아마 150 정도, 150 이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할 때 저도 기성품 중에서 제일 작은 크기로 수술을 받았었고 맞춤은 내 턱관절에 맞춰서 제작하는 것 자체가 보험이 안 된다고 듣긴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공 디스크를 제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했는데 이제 1차 인공 디스크 제거 수술 시에 들었던 비용이 건강보험 자격은 제 거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했었고 퇴원 시에 납부한 총 금액 그러니까 급여와 비급여의 총 금액은 56만 원 정도였었고 2차에 인공 디스크를 삽입했을 때의 급여 비급여 총 금액이 98만 원 정도 98만 원 조금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차에 이제 삽입된 인공 디스크 다시 제거할 때는 총 금액이 48만 원 정도 금액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9번째, 턱관절 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될 때 실비 청구가 가능하신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실비 청구 시에 크게 통원하고 입원, 약제비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질병하고 상해로 나뉘어요. 그래서 실손 의료비가 총 6가지로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질병과 상해로
통원하거나 입원하거나 약제비를 탈 때. 근데 통원진료시는 제가 가입한 시기에 그 삼성화재 보험으로 내가 총 수납한 금액, 그러니까 급여하고 비급여 포함이죠. 그래서 재직명 발급 비용을 제외하고 그 금액에서 의료 의료기관별 부담액이 있어요. 이제 1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2차 병원은 15,000원, 3차 병원은 20,000원을 내는데, 20,000원을 제외를 하는데, 1차 병원은 개인 병원이죠. 2차 병원은 뭐 무슨 병원, 믿음병원, 뭐 익산병원 이런 데가 2차 병원이고, 3차 병원은 대학병원을 말하는 거고요. 이 비용을 공제를 하고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받게 되는데, 삼성화재는 그 통원으로 했을 때 하루 청구 가능한 금액 한도가 25만 원인데, 이거는 보험사마다 또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하루 청구 가능한 통원 진료 금액이 상이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통원 진료에 대해서 의료기관별 부담액을 공제하고 받는 거고, 입원 진료 시에는 내가 부담한 총 금액, 급여, 비급여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재직명료를 제외해요. 재직명료는 실비에서 보상을 해주지가 않아요. 재직명료 제외하고 그 금액에서 다시 10% 금액을 공제를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보상을 해주는 건데, 방금 이 기준이 그 일반 질병이나 상해일 때 급여와 비급여를 같이 보상하는 경우이거든요. 근데 턱관절 질환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진단 코드가 K00에서 K08로 시작하는 경우에 2009년 8월 이후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 총 금액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한 질병 코드가 K0768, 기타 명시된 턱관절 장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비 청구가 가능했었고, 또 입원하게 됐을 때 총 부담한 금액의 급여 항목에 대해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실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를 때는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영수증에 공단 부담금이 있고 본인 부담금 급여가 있고 비급여 금액 이렇게 세 가지가 표시가 되는데, 이런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한 급여의 항목에서만 청구가 가능한 케이스고, 턱관절 질환이라도 K09에서 K14로 시작하는 코드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실비 청구하실 때 먼저 본인이 어떤 진단 코드로 치료받는지를 확인 후에 실비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째로 류마티스성 턱관절이 다른 턱관절 증상과 다른 증상은 수술 전에 턱관절 상태에 대해서 CT나 MRI를 찍어보면은 일반 턱관절은 보통 디스크가 빠지고 나서 턱관절의 양쪽 뼈가 닳아지게 되면서 뾰족하게 생긴 모양으로 닳아진 모양을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저 같은 경우는 CT상에 턱관절이 뭉개지듯이 손상이 된 형태여서 그 염증 소견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염증으로 누군가가 망가뜨려 놓은 것 같은 뼈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께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케이스라고, 류마티스성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약간 놀라셨었던 기억이 있어요. 본인도 그거는 처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류마티스 통증이 있는데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그 관절을 1초에 한 번씩
송곳으로 쑤시는 류마티스 통증이 턱관절에서도 간혹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턱관절이 아프고 염증이 생기는 게 류마티스 영향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제 몸 상태에 대해서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21년 9월에 마지막으로 인공 디스크만 제거한 후 인공관절 원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올해 1월 중순쯤에 처음 턱관절 염증이 또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항생제 2주 정도 복용을 했고 2월 2일까지 항생제 복용한 후에 2월 8일경에 다시 또 부어오르면서 불편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일단 병원에 가서 진료를 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약은 먹지 않았었고,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 지켜보던 중에 붓기가 한 2, 3일 되니까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은 지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지난, 마지막으로 항생제를 먹은 지 아직 한 달이 안 지난 시점이고, 아직까지 염증이 다시 재발하는지 지켜보는 조심스러운 단계예요. 오늘은 2월 25일이고, 이제 염증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턱관절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불편감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염증만 생겨지지 않으면 인공 디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쓰는 게 뭐 통증감이 있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크게 불편감 못 느끼는데, 문제는 계속 염증이 재발하기 때문에 추후에 인공 디스크 없는 인공관절을 사용을 하다가 염증이 생기면은 나중에 제거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다음에 영상 제작해 볼게요. 오늘은 점심시간이라서 이만. 안녕.